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춘산촌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박정희 정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연도상으로 구별할 때 45년도에서 60년대까지를, 45년도부터 50년대까지를 이승만 때, 6, 70년대를 박정희 정권, 80년대를 전두환 정권 때로 보면 여러분 분류하시기에 그냥 좀 암묵적으로는 편하실 거예요. 자, 이 60, 70년대 때의 경제 발전을 두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고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인데, 이 박정희 정권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정책이 뭔가 봤더니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자, 무슨 개발 5개년 계획? 그렇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시험 문제에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수립을 한 정권과 실제 이 계획을 진행을 한 계획이 틀리다, 정권이 틀리다고 얘기했죠. 수립은 누구 때? 그렇죠. 장면 내각 때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실제 실행은 언제? 박정희 정권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덕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급격한 공업화는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선성장 후 분배 원칙으로 가다 보니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봤더니, 소득이 벌어들인 돈이 골고루 다 퍼지지 않아서 소득 불균형이 엄청나게 틀어지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있다는 걸 미리 염두를 해두고, 그러면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상황을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박정희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에는 돈이 있었다, 돈이 없었다? 돈이 없죠. 돈도 없을 뿐더러 철도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반 시설이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뭐부터 벌어오자, 돈부터 당장 벌어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인건비가 어떻다는 거,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로 그냥 돈만 들여가지고 빨리빨리 생산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만들어서 팔자라는 생각에, 우리는 60년대 초반 때 거의 대부분 무슨 공업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경공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파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무슨 용으로? 수출용으로 팔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경공업들, 가벼울 경자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것들을 만드는데 다 몸에 걸치는 것들이에요. 우리 항상 몸에 뭐 입죠? 옷 입죠. 그 다음에 발에 뭐 신어요? 신발 신죠. 머리에 뭐 쓰죠? 모자 말고 가발 쓰죠. 그래서 옷, 신발, 가발, 이 세 가지들이 그때 당시에 경공업 주된 수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돈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다 와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제3공화국 배울 때 외국에서 돈 끌어오는 부분들 배웠어요. 이제 해외 자본들 유입시킵니다. 자, 첫 번째 어디 갔죠? 파독 갔죠? 광부나 간호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랑 수교 정상화 시키죠? 말 많았던, 그쵸, 한일 수교 정상화 시키죠? 마지막에 어디 파병 가죠? 그쵸, 베트남 파병 갔어요. 열심히 물건 만들어 팔고 외국 나가서 열심히 돈을 끌어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느 정도 돈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70년도는 일단 기점으로 잡아 놓을게요. 자,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자, 왜 70년도를 기점으로 삼았냐면요, 70년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없었던 기반 시설에 대한 한을 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 가장 뼈대가 되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때 개통되게 돼요. 그리고 이 이후로 70년대 이후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뭐 철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70년대는 문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총 2번의 쇼크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수출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싸게 만들어서 외국에 가가지고 환율 차이 많이 나는 나라에다 팔아서 그 차익으로 남겨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원재료비를 최대한 어떻게 아껴야 돼요? 우리는 싼 가격에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석유 가격이 미친 듯이 뛰어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70년대를 들어가면은 총 2번에 뭐가 터지게 되냐면 1, 2차 석유 파동이 터져요. 다행히 1차 석유 파동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석유 나는 지역 있죠. 그 중동 지역에 그냥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주고 거기서 역으로 돈을 벌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석유값 뛴 거에 석유값이 뛰어갖고 타격 본 거를 이렇게 띵 해서 정리를 해요. 오히려 석유를 파는 지역 가서 돈을 더 벌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축적이 되고 자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경공업만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슨 공업을 하게 되냐면, 돈도 좀 되고 묵직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묵직한 걸 만드는 걸 우리가 중화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화공업의 특징이 뭐냐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업들이 진행이 됐고 어디에다가 대규모로 판을 벌렸는가 봤더니, 이때 했던 중화공업의 주된 종류가 철강, 쇠 만드는 겁니다. 쇠를 만들던지 아니면 배를 만들던지 이런 조선,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석유화학. 석유화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커먼 원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플라스틱 같은 제품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렇게 경유, 등유 이런 걸 분류해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규모 어디다가 깔았냐?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묶어서 영남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남 해안 지역에다가 주로 설치합니다. 왜? 만들어서 바로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원이나 울산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요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우리 울산은 지금도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자, 요게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62년도부터 70년 기점으로 이 전하고요. 박정희 정권이 11.6 사태로 끝나게 되는 끝지점 79년도까지를 봤을 때 경제개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요. 이 위쪽에는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었고 70년대 후반으로 5년 단위식으로 잘라가지고 3,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었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개발만 되고 문제점들은 없었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 공장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를 않습니다. 공업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돈이 되니까. 그래서 농촌 지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무슨 현상? 이촌향도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 크게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빠져나가는데 없겠죠. 그죠? 그럼 인구 증가다, 인구 감소다. 인구 감소합니다. 거기다가 또 젊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어떤 분들만 남아 계신다? 나이가 많으신 고령화 현상 벌어지게 돼요. 거기다 또 더 문제는 곡물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른바 농촌 지역이 총체적 난국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돈 좀 버는 사람들 다 도시로 가니까 도시 농촌 사이에 무슨 격차가? 빈부격차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도시 내부에 빈부격차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까지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극대극으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농촌을 그냥 두면 될까요? 농촌은 우리나라의 기본 중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이에요. 이 새마을 운동은 지금 인구도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도 없고 심지어 고가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힘든 농촌을 현대식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농촌 근대화 운동입니다. 살기 편해지면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낙후된 생활시설도 어떻게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근면, 자조, 협동, 이제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새마을 운동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네네네 이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교과서에서 시험에서 그 새마을 운동 노래들도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노래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노래가 있겠죠? 예전에 어느 분이셨죠? GD였었나? 그분이 그 옛날 이런 새마을 운동 노래 이런 거 막 모자 이런 거 찾아갖고 쓰고 나오는 거 보고 참 놀랬었거든요. 새마을 한번 틀어볼게요. 네, 요런 노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0년대 기점으로 있었던 문제점들이 꽤나 많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인 농촌 문제를 봤고요. 두 번째는 노동 문제를 볼 건데, 이 노동 문제도 굉장히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요거와도 관련된 노래가 사실 있어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노래 한번 틀어볼게요. 사계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런 노래인데 세상은 아름답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돌리는 거는 미싱밖에 없다라는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는 노래냐면요. 실제 이 사계 노래 가사를 내놓고 요거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삼촌은. 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성장 중심 경제 정책에 선성장 후분배, 일단 먹고 살게 된 이후에 돈 많이 번 이후에 나누어 가지자라고 이제 일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노동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뭐가 문제냐면 돈 적게 줍니다. 저임금의 시간은 엄청난 장시간 노동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산책하는 서울 청계천 있죠. 그 주변이 1층짜리 그 가정집들처럼 생긴 곳인데 그 공간을 반을 잘라서 그 안에 여러분 나이 정도 되는 여자 친구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도 못 쉬고 24시간 동안 미싱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봉틀 돌리는 거죠. 환경도 안 좋을 뿐더러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요. 쉬지도 못해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월급은 작게 받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노동 문제가 생기냐? 원인을 보았더니 정부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굉장히 심하게 돌아가거든요.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그 밑에 대기업에 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들도 물건 갖다 대기 바빠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청계천에서 일을 하시던 한 청년이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되냐며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시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분이 전태일이라는 분인데요. 전태일 분신사건. 이 분신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하는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 옛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은 우리가 면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사회적인 그늘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정권입니다. 독재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나빴던 정권은 맞아요. 하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땅 거지처럼 살고 있는 절대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양면의 칼날 같은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 비판으로 어른들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논리를 세울 수도 없어요. 알 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비판할 건 정확하게 비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파트도 우리 한번 암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0년대 기준으로 이 앞에는 60년대고요. 이 뒤에는 70년대입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은 장면 매각, 실행은 박정희 정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60년도에 때는 우리가 낮은 임금 말고는 아무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때는 노동력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걸 만드는 공업이 무슨 공업? 그렇죠. 경공업을 실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항목이 다 몸에 걸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몸에 입는 옷, 머리에 쓰는 가발, 발에 신는 신발. 자,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70년대 때부터 우리가 무슨 도로를 개통하면서 그렇죠. 도로를 개통하면서 이때 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 무슨 자본, 그렇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70년도는 초반과 끝에 1, 2차 석유 파동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은 여러분한테 아주 멋있는 거고요. 자,
70년대 공업 특징은 이때부터 축적해놓은 돈을 바탕으로 해서 무거운 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화학공업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영남 해안지방, 창원,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큰 공업 지역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긴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경제 선성장 후분배식의 정부 주도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자, 이촌향도 현상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납니다. 도시의 인구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무슨 격차? 그렇죠.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했고 도시 내부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근대화 생활 개선 운동이 무슨 운동?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문제는 공장 안에서도 있습니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노동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유는 정부와 무슨 기업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밑에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분이 청계천에서 일하시던 어느 분이 분신 자살을 하시더라. 그렇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건데 그 상황 전반적인 특징을 보기 위해서 3초는 대통령하고 경제정책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이 했고요. 중간보다 잘 봤으면 좋겠네요. 항상 최고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